안녕, мя우예요. 오늘은 독일행을 꿈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얘기로 그냥 꼭 독일행만이 아니라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당신을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봐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일이라는 특정 국가를 선택하면은 거기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독일이 가지는 장점이 있고 독일이 가지는 단점이 있고 한국이 가지는 장점이 있고 한국이 가진 단점이 있어요. 그러한 장단점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일이라는 나라에 특정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해외로 떠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꼭 독일행만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새 점점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말도 못하고 어휘력도 딸리고 무슨 어휘력 테스트 했더니 중학교 수준 나왔어요. 그래도 나름 한동안 나름 이제 중고등학교 때 글 좀 쓴다 했던 앤데 좀 슬픕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일 큰 거는요. 저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거를 잘 알고 계시면은 내가 만약에 독일이나 어떤 나라로 유학이나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떠났을 때 좀 더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교환학생 가기 전에도 막연하게 꿈꿨던 게 독일에 가면은 막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막 그런 삶을 어느 정도 꿈꾼 바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친구가 없고 외롭다면요, 외국에 나와서도 여전히 친구가 없고 외로울 것이고요. 여러분이 진짜 막 파티를 엄청 좋아하고 막 나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러면요, 외국에 나와서도 나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럴 거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사람이라는 건요, 쉽게 변하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그 사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짜 어릴 때부터 별로 변하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노는 거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뭐 생각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고요. 책 읽는 거 좋아했고요. 책은 요새 별로 안 읽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 좋아했고요. 요새도 그러고 살아요. 별로 파티 같은 거 별로 안 나가고요. 그냥 집에서 그냥 놀고 집에 혼자 진짜 잘 놀거든요. 저 집에 한 3, 4일 정도 처박혀 있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학교 꼬박꼬박 잘 다녔고요. 지금도 학교 꼬박꼬박 잘 다니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공부를 너무 못해서 혹은 막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데 독일로 공부를 하러 오면요, 망할 확률이 꽤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한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은 자기 적성에 맞다고 해야 할까? 두 가지가 다인 것 같아요. 내 적성에 맞으면은 내가 공부라는 게 어렵지 않을 거고, 근데 또 내가 별로 힘들고 싫은 것도 진짜 꾸역꾸역 의지로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은 한국에서도 잘 삽니다. 그리고 외국 나와서도 잘 살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에 대한 기대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게 자기이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장애물이 닥쳐왔을 때 그거를 해내는 게 보다 힘들 수는 있어요. 해외 생활이라는 게.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거를 해내야만 하는 성격이라면은
그렇게까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자신이니까요. 만약에 한 번 실패를 한다고 해도 또다시 이뤄낼 거고, 만약에 이뤄내지 못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괴로워하면서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막 공부 같은 건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게 두 가지 케이스겠죠. 자기 적성에 안 맞거나 자기 적성에 안 맞는데 억지로 하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이거나,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탈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그 쉽게 흔들리는 요인이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만약에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자아가 굉장히 강한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거를 못 견디는 스타일이고 귀가 굉장히 얇아서 남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런가? 이렇게 휩쓸리는 사람들은 외국 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 아니, 외국 생활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나에 대한 기대치는 확고하고, 내가 나에 대한 기대치라는 거는 어느 정도 레벨이 딱 서 있는데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을 걷어내고 그런 간섭들을 걷어내고 나면은 훨씬 더 그 사람은 자기가 내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이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싹을 틔우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내 뚜렷한 주관이 있기가 힘들고 내 뚜렷한 목표가 없다고 하면은 그건 좀 힘들 수 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외국 생활을 꿈꾸면서 생각을 하는 게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고 이런 막연한 환상을 품게 되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지를 돌아보세요. 거의 그렇게 갈 거예요. 이제 거기에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게 악영향인지, 악영향이라서 내가 다른 나라로 갔을 때 그 나라의 환경이 나를 훨씬 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환경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나라에 맞는 사람인지, 그 나라에 가서 훨씬 더 편할 수 있는 사람인지. 뭐 예를 들면 주변의 간섭이라고 하면은 주변의 간섭의 단점은 주변에서 간섭이 들어오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너 왜 결혼 안 하니? 너 왜 취업 안 하니? 뭐 공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주변의 간섭의 장점은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검증되고 안전한 길을 제시를 해줘서 이 길을 따라갔을 때 적어도 실패는 하지 않을 그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내리치는 단점이 있죠. 여러분이 이 이정표가 없어졌을 때 나는 헬렐레 팔렐레 하고 정말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항상 잠만 잘 살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길을 걸어갈 수 있으나 그게 너무 힘들 사람인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일지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자신밖에 없고요. 진짜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충분히 생각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게 있다면요, 여러분이 마음 편한 게 있다면요, 그거의 핵심을 찾아 들어가세요. 내가 만약에
금요일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한다 면 내가 거기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부분을 좋아하는 건지,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는 건지, 남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남들에게 한턱 쏘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어울려 있는 그 분위기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의 핵심을 파악하세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의 핵심을 파악하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게 서요. 내가 어떤 거를 진짜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영화가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반지의 제왕을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저는 영화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한예종의 입시 면접을 보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그 면접을 봤는데 교수님들이 주신 그 영화에 대한 인상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영화에 대한 이미지랑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저는 영화에 대한 미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여전히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화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그 부분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환상이 눈에 보이는 형태라는 거. 그래서 저는요, 그림 그리는 것도 여전히 좋아하고요,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떤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환상, 나의 이미지들을 끌어내서 누군가가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된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같은 맥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게임도 좋아해요. 게임도 만들고 싶고요. 저한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상상하고 생각을 해서 무언가를 구체화시켜서 누군가가 그거를 끝끝내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저는 이런 개념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제가 같이 일하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뭔가를 한번 만들었을 때 그게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기는 소프트웨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고객에게 딱 한 번만 제공하고 말면은 끝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별로래요. 자기는 툴을 개발하거나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그 게임이나 툴을 사람들이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같은 거를 좋아하더라도 이유는 다를 수 있고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으실 수도 있어요. 아, 이거는 되게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 자체를 까먹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로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다. 근데 그 그림 그리는 게 정말로 그림 그리는 그 행위 자체가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와 진짜 잘 그린다 이런 반응이 좋은 건지, 그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를 구체화를 하고 나면은, 내가 좋아하는 핵심을 찾고 나면 인생은 한결 수월해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고 나면 내가 정말로 뭘 할 수 있고, 내 능력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내고 나면 내 능력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나에게 주는 영향으로부터 걷어내서 정말로 내가 표어하게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 나의 핵심,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나의 핵심 같은 거를 찾아내고 나면요, 내가 정말로 이 길을 택해야 할까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독일에 온 케이스는 아니에요. 저는 끝끝내 확신이 없었고요. 저는 그냥 좀 더 낮게 살고 싶어서, 저는 독일에 있었던 그 기간이 제일 좋았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독일의 영향인지 아니면은 그런 건지 알고 싶어서 왔고요. 저는 비행기 탈 때까지 제가 이거 잘하는 짓인지 몰랐고요. 근데 항상 마음은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런 원인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붐비는 걸 싫어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소수의 인원을 좀 오랫동안 곁에 두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사람 별로 안 만나는 스타일이고, 이러저러 하여 저는 독일 생활이 참 좋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두드려 보면 기회가 나오는 게 많은 편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럼 두드려 보면 이게 뭔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두드려 보는 것보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침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두드려 보면 뭐가 나와도 나오니까. 그리고 돼야 될 건 되니까. 저는 그런 인상들이 되게 좋아요. 어쨌거나 어떤 인생의 갈림길을 선택함에 있어서요. 저는 그게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갈래길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종국에 뭘 하고 싶은지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이쪽 방향보다 저쪽 방향을 더 좋아한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들을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종착역에 도달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즐겁다는 거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인생은 정해진 목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방향성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즐거워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 인생은 그래요. 제 인생은 저는 하기 싫은 거는 죽어도 못하는 스타일인데, 하기 싫은 거를 다 피했더니요, 인생이 꽤 살만하고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하기 싫은 거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무서움들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사람 만나기 싫고 이런 거 안 만나면 되고, 뭐 안 만난다고 하면 지구가 끝장나지 않아요? 좀 이렇게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괜찮아요. 어쨌거나 뭐 물론 저도 뭐 깨달음을 얻거나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남한테 이런 말 할 처지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삶의 짬도 좀 많이 모자라고 건방지게 이러고 있을 만한 그게 안 되는데, 그래도 굳이 돌이켜보자 그러면은 그런 요인들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거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정말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를 꿈꾸면서 어디론가 가고 이런 거는 좀 애매하다는 거.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무언가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리한 게, 나이가 좀 있으면 이게 유리를 하죠. 그리고 내가 비슷한 거를 해본 적이 있으면 유리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한 20대 중반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여기로 온다 그러면은 내가 대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결국 모든 선택들은 다 자기가 내리는 거고요. 남들한테 물어봐도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의 상황 다 다르니까. 만약에 내가 독일에 오고 싶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얼마나 서포트를 해주고 얼마나 금전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요. 금전적 지원도 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진짜 와서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다고는 해도 그게 진짜 돈을 벌지 않으면은 정말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돈을 벌면 더 좋겠지만 돈을 벌지 않아도 학위를 마치는 데 무리가 없는 상황인지, 그 다음에 주변에서 얼마나 서포트를 해주는지, 내가 만약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돌아가야 하는지, 뭐 기타 등등등등등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들이 얘기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충분히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면은 의견을 그렇게까지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 기반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나한테 돈 한 기백만 원 보태줄 거 아니면은 뭐 그 사람 다른 사람 얘기들 막 그렇게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정보는 귀담아 들을 필요 있겠죠. 근데 막 그거 뭐 어떻다더라 하는 얘기들은 다 그냥 어떻다더라 하지, 여러분이 실제로 마주치는 현실과는 매우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나와 그 사람 사이의 차이만큼 그 사람의 경험과 나의 경험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유학을 와서도 실패를 하고 돌아가고, 누군가는 이렇게 와가지고 잘 살고,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차이가 그만큼 있기 때문이지. 어쨌든 그래서 선택을 함에 있어서 겁내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인생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뭔가 큰 일을 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저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독일행을 결정하는 것보다 미용실 가는 게 더 어려워요. 더 무섭고요. 미용실은 가야 되잖아요. 가서 얘기를 나누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전 그런 게 되게 무섭거든요. 원래 들어왔는데? 근데 독일행 이런 거는 그냥 가서 비자 받으면 되고, 표는 인터넷으로 살 수 있고, 정보도 많고, 동네 미용실보다 정보가 많습니다, 독일행은. 그러그러 하여 제가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그 세상 사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뭐 어떻게든 다 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지 맘대로 살되 내가 추락했을 때 붙잡을 밧줄은 있어야 된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왔는데 그게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망한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대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망했을 때 정말로 뒤에 돌아갈 곳이 없다는 느낌하고는 다르니까 그냥 대졸이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약간 그런 느낌? 망하는 걸 생각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느낌? 어쨌거나 해보고 싶으면 해봐야 되는데, 너무 리스크를 많이 지지 말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파악을 하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도와주는 것들이 경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아보고, 그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해요.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그 레벨과 되는 거진 않은데 이래라 저래라를 해버렸네요. 거다가 겁나 기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되 기회가 오면 잡읍시다. 생각보다 세상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몰라서 못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돈만 있으면 뭐. 근데 돈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겁나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뭐 대충 살아야 한 번뿐이 인생인데 뭐 큰맘 안 위험하면 되지 뭐. 목숨만 안 위험하면 되지. 그리고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지. 근데 그 굶어 죽다의 선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돈은 있는 게 좋아요. 돈 아껴봐야 1년에 100만원 200만원 못 아끼고요. 진짜 가난하게 살아봐야 별로 차이 안 나요. 가난하게 살아봐야 유학생 신분으로 가난하게 살아봐야 1년에 1000만원 뭐 이렇게 못 아껴요. 1000만원은 생활비가 생활비가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어떻게 아껴. 그러니까 돈은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없어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내 친구 보면은 막 400유로 500유로 한 달 살 텐데 뭐.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입을 거는 안 사는구나. 안 산지 좀 오래됐구나. 어쨌든 먹을 거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 주절주절 떠들어 봤어요. 아는 척 좀 해봤어요. 너무 고지고대로 듣지 말으시고 여러분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남한테 물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결국 결정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고요. 결국 선택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고요. 그 여러분 자신에게 뭐가 더 좋은지를 잘 따져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안녕. 제육볶음 먹을 거예요. 한 끼 남았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돼지고기 700g 4끼 만에 다 먹었네. 어쨌거나 안녕.